최근 과학계에서 어마어마한 발견으로 생명의 기원까지 뒤흔드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암흑산소가 그 주인공이죠. 사실 바다는 매우 깊기 때문에 심해로 내려가다 보면 아예 태양빛이 들지 않는 곳이 나옵니다. 빛이 없다는 얘기는 광합성 또한 불가능하다는 말이며, 광합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산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소리죠. 근데 이 암흑산소는 빛이 없어도 생성되는 산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망간단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 기억엔 한 10년 전쯤인 것 같은데 망간단괴가 미래의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 꼽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깊은 바다 밑에 많은 망간단괴가 존재하는데 이 양이 어마어마해 미래의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 불렸죠. 암흑산소 얘기를 하다 왜 망간단괴 얘기를 하나 싶으시겠지만, 이 망간단괴에 다른 여러 금속 물질들이 섞여 있을 때 심해에서 암흑산소를 생성합니다. 암흑산소를 생성하는 과정 또한 재밌는데, 이 수많은 단괴들이 서로 붙어 있을 때 그 안에 전자층화도가 다른 여러 금속이 함께 있다면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전자층화도란 무엇일까? 원자나 분자가 전자 하나를 얻게 되면서 에너지 준위, 즉 원자와 분자가 갖는 에너지 값이 낮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전자를 얼마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전자친화도가 다른 여러 금속이 함께 있다면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이 전기가 바닷물을 분해하며 산소와 수소를 만들어냅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심해에 가장 적합한 산소 공급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암흑산소가 큰 이슈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산소의 기원으로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시아노박테리아에 의한 것인데, 생물 이외의 것이 고농도의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산소의 기원의 뿌리를 통째로 흔들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암흑산소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괴가 가득한 심해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아예 새로운 생태계를 이루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농도의 산소가 있다면 수많은 생물들 또한 살아갈 수 있겠죠. 만약 이 가설과 실험이 다 맞아떨어진다면 단계가 가득한 심해는 아예 처음부터 다시 연구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수억 년 전의 지구의 바다 생물들에 대해 다시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하지만 이 실험을 위해선 심해에서 다금속 단괴를 채취해야 하는데, 산소가 부족한 심해에서 이것을 채취해 온다면 심해 내의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과학자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 중입니다. 실제로 1980년대에 다금속 단괴가 체결된 지역은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곳에 살던 생물들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다금속 단괴 채굴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되는 새로운 발견으로 인해 생명의 기원까지 흔들리는 지금, 어쩌면 인류의 기원에 대한 모든 과학적 설명이 실제로는 우리가 알던 것과 전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기원을 찾아가는 연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은 느리더라도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며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가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 좋아.